안녕하세요. 뻔뻔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기전자공학부의 정승원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문제는 반도체 신호처리 과목의 중간고사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중간고사까지는 우리 전기전자공학부의 신호화 시스템과 시험 범위가 완전히 겹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의 신호화 시스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공학과의 반도체 신호처리 들으시는 분들이 이 문제 풀이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B급 정서가 뭔지는 잘 몰라서 B 학점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3문제 정도를 잘 풀면 B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 그래서 이 3문제를 좀 꼭 푸셨으면 하는 이 3문제를 준비해 왔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표, 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돼서 4가지 종류의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도메인에서 신호를 표현하는 이 공식들은 시험 시간에, 특히 제 수업 같은 경우 아마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공이 된 상태에서 시험 이 문제를 푸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학점을 위해서 꼭 푸셨으면 하는 이 문제 3문제를 가져왔고요.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컨볼루션입니다. LTI 시스템에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아웃풋은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차원에서 두 신호, 이 XT라는 신호랑 이 HT라는 이 두 신호를 컨볼루션 했을 때 결과를 계산해보자. 이건 다소 이제 계산 문제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문제를 보시면 일단 둘 다 이 사각형 함수입니다. X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높이 1을 갖는 사각형 함수고, HT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높이 1을 갖는 사각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컨볼루션 연산을 했을 때의 출력 YT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해보자 라는 이런 목적이 되겠고요. 이 컨볼루션 식을 보면 결국은 이 타우를 베리어블로 해서 X타우와 H타우를 곱하면서 적분을 하는 이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의 그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를 바꿔도 H타우와 XT-타우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풀이를 위해서는 이 H를 고정하고 X를 슬라이딩 하는 것이 좀 풀이가 좀 편할 것 같고요. 타우 축에서 보면 XT-타우는 이제 타우를 축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존 XT를 이제 반전시키고 리플렉션 시키고 쉬프트한 신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반전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쉬프트만 마이너스 1 더하기 t부터 1 더하기 t까지 높이 1을 갖는 신호가 되고, 결국은 한 신호를 기준으로 놓고 이 신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즉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동하면서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을 곱해서 적분하는 그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t,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놓여 있는 이 네모를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오버랩이 되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지금 딱 이 위치에 있을 때 1 더하기 t가 마이너스 2, 요거를 이제 좌표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즉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항상 이 네모와 네모가 전혀 겹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0 곱하기 0을 계속해서 적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결과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t가 마이너스 3보다 커지게 되면 이 위치가 이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 커지는 순간 이 네모와 네모가 이제 겹치게 됩니다. 네모와 네모가 겹쳐가지고 면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겹치는 요 쉐이드한 구간이 겹치는 건 언제까지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 요 오른쪽 기준이 1 더하기 t가 되고, 요 겹치는 이 네모의 면적을 생각을 해보시면 밑변의 길이는 t 더하기 3이 되고 높이는 1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그냥 t 더하기 3이 됩니다. 작은 네모를 슬라이딩 하면서 구간이 언제 바뀌느냐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H는 가로가 길이가 4인 네모고 X는 가로의 길이가 2인 네모이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 이 작은 네모가 큰 네모 안에 쏙 들어가게 되고요. 정확하게 쏙 들어가게 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면적이 2가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슬라이딩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구간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이제 왼쪽으로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언제 왼쪽으로 겹치게 되냐면 이제 1보다 커지고 3보다 작아지면 왼쪽으로 요 오렌지색으로 색칠한 요 구간이 겹치게 되고요. 요 구간, 요거 또한 사각형이니까 면적은 끝점이 2고 요 왼쪽 끝점이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t가 되기 때문에 면적은 이제 3 빼기 t가 됩니다. 이제 3보다도 커지게 되면 이 네모가 이제 완전히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또 다시 사라지게 돼. 그러면 0이 되겠죠.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호는 뭐 어느 쪽에 포함을 시키셔도 뭐 다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신호를 컨볼루션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셔도 되고, 이제 제가 뭐 그림으로 그려도 정답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까지는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까지는 상수 2가 되고, 다시 3이 되면 0으로 떨어지고, 0보다 커지면 3보다 커지면 다시 0이 되는, 이것이 바로 컨볼루션을 했을 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이 신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이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를 했고,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 혹은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을 이해하고 왜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간단한 토의 신호들에 대해서 컨볼루션의 결과를 직접 손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했고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